중고차 살 때 이 차 많은 피해라 라는 영상 4번째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치 여러분,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 구입할 때 주의사항을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 뒤에 있는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또 가슴이 아프게 지난번하고 동일한 상황인데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전부 다 돌아버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연료 라인 초토화죠. 초토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면 어떻게 되냐, 인젝터, 고압 펌프, 커먼 레일, 연료 탱크, 저압 펌프, 보조 펌프, 연료 필터 전부 다 올,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올 교환입니다. 센터 들어가게 되면 이게 견적이 얼마라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차량에 인젝터를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이 부분에 인젝터 2개를 일단 뺐고요. 이 부분에 연료 조절 밸브를 탈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건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영상 속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연료 레일 압력 조절 밸브입니다. 이 조절 밸브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쇳가루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에서 이 보시 시스템의 계열의 차량에서는 고압 펌프에 들러붙어 있는 IMV 밸브를 띄어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데, 이 차량은 터보 차저 밑에 고압 펌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가지 않죠. 탈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터보 차저를 탈거하기 전까지는 띄워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진단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전 영상에서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불과 몇 주일 안 된 것 같아요. 그 연료 라인 초토화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정 색깔 차종이었는데, 그 차종 같은 경우에 인젝터 리턴량을 가지고 확인을 했었죠. 그럼 이 인젝터 리턴량 가지고 진단이 왜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번과 2번 이 차량에 인젝터를 탈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차종 거는 아닌데, 지금 요거 품번이 좀 다릅니다. 요게 신형 2개, 요 A6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보다는 좀 구형에 들어가는 아우디 인젝터입니다. 동일한 인젝터들이에요. 피에조 인젝터는 어차피 특성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쇳가루가 돌아서 인젝터가 잘못되게 되면 노즐에서는 분사를 하지 않고 요 리크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올 전부 다 그냥 레일 압력이 형성이 되지 않고 연료 탱크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등은 레일 압력 낮음 경고등을 띄웠습니다. 리턴에서 아예 압력이 형성이 되지 않아 버리니까 탱크로 넘어가니까 연료 레일 압력이 생성되지 않게 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료 압력 조절 밸브를 탈거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도 아주 얇게 필터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쇳가루가 묻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고, 가장 간단한 건 리턴 확인이겠죠. 그럼 왜 리턴 확인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에서 띄어낸 인젝터를 준비하고 제가 조립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리턴 호스랑 분사 호스를 조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분사량과 백리크량을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돌린 상황이고요. 자, 보세요. 분사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후정만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예 지금 분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신에 백리크는 줄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레일 압력을 좀 높여볼까요? 자, 백리크량이 더 증가했죠. 지금 레일 압력은 천바지만 분사는 하나도 하지는 않고 있어요. 레일 압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목표 압력 부분과 현재 압력입니다. 레일 압력을 1000바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연료 분사는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피에조 인젝터는 어떻게 분사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동일한 아우디의 인젝터예요. 자, 품번은 좀 다릅니다. 이게 구형차에 들어가는 인젝터고 아마 Q7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인젝터고, 요거는 아우디 A6에 들어가는 인젝터예요. 자, 마찬가지로 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이들 분사예요. 자, 요렇게 분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 분사하고 제일 기본적인 분사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분사에도 이렇게 손에 엄청난 충격이 느껴질 만큼 분사를 하죠. 자, 윗부분은 아까 그 인젝터보다 리클량이 현저하게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천바로 터트리게 되면은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도 한번 어떻게 분사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목표 압력 1000바에 제가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사를 합니다. 1000바에서는. 강력하죠? 박스 다 구멍 나는 거 보이시나요? 강력합니다. 이거 최대 분사로 때리면은 진짜 막 살점 날아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번엔 단순 백리크 검사입니다. 정상적인 인젝터죠. 정상적인 인젝터에서는 백리크 테스트를 할 때 레일 압력을 아무리 올려도 이 리턴에서는 분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리턴은 발생하지 않아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레일 압력 1300바 분사 안 하는 상태에서 백리크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에조 인젝터는 구조상 분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백리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피에조 인젝터 동일합니다. 국산 차든 수입 차든 뭐 전부 다 동일하고. 자, 그러면 아까 그 인젝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정상적인 인젝터, 그리고 아까 그 백리크가 넘쳤던 2번 인젝터입니다. 요거를 한번 다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백리크 측정이고요. 분사를 하지 않아요. 분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백리크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백리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리크가 생겨버리면 이 커먼 레일의 압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일 압력이 유지가 돼야 그 고압의 연료를 분사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백리크가 넘쳐버리게 되면 연료 레일 압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 레일 압력 낮음이라는 경고등과 함께 차량은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는 시동이 살아나지를 않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차량들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좀 쇳가루가 도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제법 많이 발생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그냥 뭐 몇백만 원 선으로 끝날 수 있는 수리 같으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냥 1000단이란 말이죠. 진짜 사설에서 수리를 하더라도 1000만 원 내외로 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센터로 들어가면 그거에 거의 뭐 곱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런 사례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유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유소 선택을 잘 하시라는 말밖에는 저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유소가 괜찮다, 어떤 주유소가 나쁘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주유소를 다녀야 되는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델파이 같은 경우엔 제가 지난번에 인젝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압 펌프 자체가 좀 약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연료 필터 자주 교환하거나 연료 필터 교환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연료 탱크, 그 다음 연료 필터, 그 다음 고압 펌프, 그 다음 커먼 레일, 그 다음에 인젝터입니다. 자, 쇳가루는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죠? 고압 펌프에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 포인트는 고압 펌프죠. 근데 여기는 연료 필터죠. 연료 필터를 교환을 한다고 해서 고압 펌프에서 쇳가루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이물질 보호를 잘 해주는 게 고압 펌프에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연료 필터 관리를 잘 해라라는 말을 그래서 해드렸던 거고, 운전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품목은 주유소 선택과 연료 필터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자, 고압 펌프에서 쇳가루가 발생하는 것들은 이미 연료 필터 다음 단계에서 쇳가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커먼 레일을 거쳐서 인젝터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턴 양이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가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쇳가루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인젝터를 지나서 연료 탱크까지 다시 들어가서 연료 탱크에서 연료 필터로, 그리고 진짜 미세한 쇳가루들은 연료 필터를 또 뚫고 고압 펌프로 다시 들어갑니다. 쇳가루는 쇳가루를 불러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단 한 톨의 쇳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초정밀하고도 부하가 많이 받는 고압 펌프에 미세한 쇳가루가 들어가서 긁어버리면 또 긁혀지면서 다시 쇳가루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료 필터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연료 필터를 관리를 잘 했어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연료 필터 관리를 잘 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압 펌프에서 쇳가루가 발생하는 원인은 윤활이 덜 됐기 때문 아닐까요?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젤에는, 경유에는 파라핀 성분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파라핀 성분은 그 윤활막이 형성이 돼야 될 자리에 만약에 수분이라든지 파라핀 성분의 윤활막이 굉장히 좀 묽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윤활이 돼야 될 부위에 고압 펌프 윤활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윤활막이 얇아지게 됩니다. 고압 펌프가 쇠랑 쇠끼리 마찰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쇳가루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윤활막이 얇아질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수분, 맞습니다. 연료 필터에서 수분 관리도 같이 해주죠. 연료 필터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수분이 연료 필터에 다 걸러지는 게 아닙니다. 뛰쳐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수분, 그 다음에 윤활막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증가가 되면 윤활막이 윤활 성분이 점점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옛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옛날 카니발 봉고 3 구형들 J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료 온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ECU는 똘똘하지 못해서 시동을 강제로 꺼트리는 기능이 없었어요. 경고등을 띄우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알아서 시동을 꺼트려 줍니다. 기관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디젤 온도가 90도 이상까지 올라가서 들어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당연히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연료 온도가 올라가면은 윤활막이 파괴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참 이렇게 이런 내용을 들고 왔는데, 중고차 살 때 이 차만은 피해라 라는 영상 4번째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공포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불과 몇 주일 전에도 똑같은 차량에 한 대 쇳가루 돌았던 차가 있었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차를 지금 이제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난감하네요. 이 차주분이 저와 인연이 있던 분이시더라고요. 보령분이셨는데, 아니 딱 봤는데 어디서 낯이 익은데 저랑 같이 카메라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대천 디카클럽이라고 해서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한 7, 8년 전쯤 무지하게 활발했었던 소규모의 카메라 출사 클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두 번 뵀었던 분인데 참 이런 일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좀 좋은 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정성껏 또 작업을 하고 이 차량도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작업을 하지 않고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영상을 못 만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또 이러한 영상으로 한번 또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니까.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갑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 니트릴 장갑 중에서 이렇게 쫀득쫀득한 장갑 저 처음 봐요, 진짜. 요거 사용해보다가 협찬받은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냥 누가 툭 써보라고 던져주고 갔는데, 그게 협찬인가? 근데 그런 목적으로 주고 가신 건 아니고, 저희 고객 중 팬 중에 한 분이 요거 자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갑인데 좋아서 가져오셨다고 한번 써보라고 주셨는데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요거 다음번에 또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